안녕하세요. 채널 DRS의 드로이슨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와 더운 날씨 등으로 인해 짜증이 많이 나시죠? 이렇게 외부 요인으로도 힘든데 사람끼리 부대끼면서 화를 유발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개념 없는 사람들이나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심지어 뭔가 감정 상할 만한 일에 감당할 능력도 안 되면서 목소리 키우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앞뒤 안 가리고 으르렁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기내에서도 종종 벌어집니다. 아마도 제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옆자리 사람과의 팔걸이를 놓고 벌이는 신경전, 앞사람이 의자를 너무 뒤로 젖혀서 내 공간이 숨막히게 좁아지는 경우, 뒷사람이 발로 자꾸 툭툭 차대는 경우가 있겠죠. 혹은 드물게는 지인과의 싸움으로 인한 경우도 생깁니다. 꼭 둘이서 싸워야만 문제가 생길까요? 혼자서 날뛰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술로 인한 주친안동이죠. 그런데 싸움이란 거야 일어날 수도 있고, 주친안동이야 술 깨고 후회한다며 심신미약이라고 빌어댄다 쳐도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비행기 안에서라면 더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이죠. 기내에서 문제를 만드는 행위는 본인과 다른 승객들의 안전, 즉 생명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근처에 앉은 승객들에게 입히는 폭력으로 인한 상해뿐만 아니라 하늘을 날고 있는 항공기 기체에 내부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을 확률이 대폭 올라가기 때문에 기내에서의 난동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승무원의 경고나 제지 등이 있게 되고, 제지 등으로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는다면 기장의 판단 아래 항공기는 가차없이 공항으로 회항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과거의 기사를 하나 보시죠. 태국 푸켓행 비행기 안에서 앞뒤 자리에 앉은 이들이 의자 등받이를 젖히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이다가 싸움을 했다. 결국 비행기는 오후 1시 25분경 인천공항으로 되돌아왔다. 경찰은 이들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항공사 측은 해양에 따른 손해가 크다며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네, 항공기는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즉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는 어떻게 될까요? 회항을 하고 있더라도 난동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그 사이에 다른 승객들의 안전은 위협을 받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체포를 하게 됩니다. 아니 경찰도 아닌데 승무원이 무슨 권한으로 체포를 하냐? 기장과 사무장, 즉 승무원의 장은 사법권이 있어요.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합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구속을 할 권한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14년에 보도된 뉴스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기내에서 또 난동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던 여성 승객이 접시를 깨트리며 3시간이나 난동을 부린 건데요. 대한항공 측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의 취재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지난 20일 새벽 2시 20분, 미국 애틀랜타에서 인천으로 출발한 대한항공 KE036편, 땅콩회항 비행기와 같은 기종인 A380기의 비즈니스석에서 출발 5시간 만에 난데없는 고성이 울렸습니다. 50대 A씨가 남편과 다투다 소리를 지른 겁니다. 화가 난 A씨는 남편이 비즈니스석 뒤편에 있는 바에 앉자 바닥에 접시를 던지고 스탠드를 잡고 흔들기도 했습니다. 승무원들이 남편을 아래층 이코노미석으로 피하게 하자 쫓아와 고성을 지르고 말리는 승무원을 밀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무려 3시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항공사 측은 한국에 도착하기 10분 전인 오후 4시 59분에야 공항경찰대에 기내 소란이 있었다며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발생 시간이 한참 지난 뒤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A씨가 임의동행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기장이라든가 사무장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현행범 체포를 안 했어요. 안 그래도 땅콩 해양 때문에 말도 많은데, 지금 현행범 체포를 해줬으면 임의동행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간결히 연행을 해올 수 있잖아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항공기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체포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 대한항공 측의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항공 운행 중에 기장이 경찰권을 발동하지 않을 경우 다른 승객들이 다친다거나 생명이 위험하다거나 이렇게 되는 구체적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장은 일단 경찰권을 발동해야 합니다. 좀 이런 경우에는 재량이 의무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간헐적이지만 3시간 동안이나 난동이 계속돼 승객들이 많이 불안했던 만큼 보다 확실하게 난동 승객을 제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자, 기장과 사무장의 경찰권은 재량이 의무로 바뀌게 된다고 하죠. 이 뉴스는 심지어 경찰권을 발동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싸움의 당사자들이 아닌 다른 승객들도 안전해야만 하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이런 부분이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승객들이 손해를 보거나 생명에 위협이 가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항공기에서는 회항을 하면서 공항에 당연히 연락을 하게 되고 그 이유에 따라 도착한 항공편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경찰입니다. 기내에서 현행범 체포된 문제 승객을 인도받아 경찰서로 데리고 가죠. 그렇게 경찰에 넘겨줘도 괜찮다. 잘잘못 따져보면 나한테는 죄가 없다. 난 자신 있다. 뭐 벌금 나오면 그까짓 거 내가 좀 내면 되지. 난 그 정도의 돈은 낼 수 있어.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히 도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다른 승객의 목숨에 관련한 위험행위를 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후의 문제는 거액의 돈입니다. 항공사에서는 회항의 이유가 되는 싸움과 관련해서 원인이 되었던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아까 기사에서 보셨죠? 근데 이 손해배상액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기사에서는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었죠. 그래서 금액이 명시된 사례를 몇 개 한번 봅시다. 일단 외국 사례. 영국에서 술에 취해 기내 난동을 부린 여성이 8,500파운드의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네요. 기사에서는 8,500만 파운드라고 돼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1,349억 원 정도입니다. 말이 안 되죠. 아마 8,500파운드가 맞을 겁니다. 대략 한 1억에서 2억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가 되더라고요. 한국인의 경우를 볼까요? 하와이에서 만취난동을 부려서 항공기를 회항시키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한국인은 17만 2천 달러의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네요. 2억 400만 원 가량 되죠. 심지어 당시에 미국 연방구금시설에 수감까지 됐네요. 와, 항공사 너무하네. 지들은 지연되고 문제 생기고 해도 보상 안 하려고 그렇게 버티면서 이런 건 저렇게 거액을 뜯으려고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사실상 이 손해배상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아마 항공사 측의 1차 청구액인 손해본 부분을 계산한 손해배상에서 법원의 개입으로 더 감소가 된 금액일 거예요. 해양으로 인한 긴급공항 이용료나 기타 비용도 비용이겠지만 제일 큰 부분은 아무래도 연료겠죠. 항공기는 회항을 결정했을 때 원래 탑재했었던 연료를 버려버립니다. 보통은 안전하게 인가가 없는 바다 같은 곳에 상공해서 탑재된 연료를 바깥으로 배출을 해버리게 되죠. 그리고 착륙을 한 뒤 당연히 다시 비행에 필요한 연료를 주입해야 되겠죠. 지난 영상에서 알아본 항공기 무게편에서 다룬 비행을 위한 연료의 종류에서 알려드렸다시피 기름이 들어가는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한 순수 청구액은 판결이 난 손해액보다 더 큽니다. 아니, 그럼 기름을 안 버리면 되잖아. 왜 기름을 버려갖고 손해액을 키우냐? 누구 엿먹이려는 수작 아니냐? 그리고 기름을 어떻게 하늘에서 버리냐? 하늘에서 버리면 오염물질 방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항공기가 하늘에서 기름을 방출하는 부분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어쨌거나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우리가 어쩌다 보면 볼 수 있는 기내 난동으로 문제가 생겼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들 고개를 돌리고 지하철에서 누가 싸움 난 거 외면하듯이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안전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합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설까요? 싸움이나 난동에 같이 합세를 할까요? 아니죠. 승무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이야기하셔야만 합니다. 상대방과 시비가 붙을 만한 상황에서도 직접 하지 말고 승무원에게 불편한 사항을 이야기하셔서 중재를 받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승무원은 그런 부분을 해결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 유사시에 문제를 제압할 수 있는 재량까지 갖고 있기 때문이란 걸 이제 잘 아시겠죠.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은 에이 설마 그렇게 하겠어? 설마 니네가 나를 여기에서 손발을 묶어서 구속을 할 수 있겠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설마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나중에 구속을 당하고 나서 설득을 통해서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해봤자 늦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미리 마음에 담고서 조금 더 참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생긴 유사 상황에서 욱하는 나를 다스릴 수 있고 남의 난동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지식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항공기 이용이 늘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채널 DRS였고요. 드로이센과 함께 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